자, 먼저는 판별 기준이에요. 자, 내가 수시를 어디를 지원할 거냐도 중요하지만 수시를 얼마만큼 지원할 거냐, 정시는 어떻게 지원할 거지? 이 판별 기준, 어떻게 판별 기준을 잡냐면 수시 모집에서는 첫 번째는 내신이에요. 내 내신 성적이 현재 어떻는지를 알아야지만 어떤 학교를 지원하고 어떤 전형을 준비하고 혹은 내신, 아예 수시 지원 자체를 포기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게 첫 번째가 내신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는 아이들은 비교과 활동에 대한 컨설팅을 받아야 돼요. 지금까지 해놓은 활동들이 충분하다면 이 학생한테 특별한 어떤 코칭이나 이런 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신 성적이 괜찮아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써볼 만한데 활동이 미비해요. 그러면 지금 3학년 1학기 남은 몇 달 동안 그 활동을 다 충족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를 판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있다면 당연히 투자를 해서 해야 되지만 도저히 불가능할 거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아이가 이것저것 다 하다가 모든 토끼를 놓치게 되는 거죠. 실기 능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내신 플러스 실기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70대 2. 그렇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실기 능력이 내가 평상시에 계속 중위권에 머물렀던 학생이 이걸 한번 뚫어보겠다고 부단히 노력을 해도 사실은 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걸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거냐? 아니, 나는 그럴 바엔 그냥 정시 때까지 조금 더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실기 능력을 올릴 거야 라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기 능력이 판별 기준의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수능 모의고사 성적이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정시 모집을 예측하는 것이 바로 모의고사 성적인데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정시 모집 때 어떤 학교 정도를 쓸 수 있겠거니라는 그림이 그려지겠죠. 근데 그걸 굳이 수시 모집에서 그 학교보다 낮은 학교를 지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세 번째 판별 기준이 바로 현재 수능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그 다음 정시 모집은 좀 더 간단해요. 정시 모집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신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만 보시면 되냐면 수능 성적만 가지고 보시면 돼요. 실기인데 실기는 여기서는 단순히 실기를 잘해 못해보다 더 중요한 건 나한테 어떤 실기 유형이 적합하냐예요. 이런 식의 유형이죠. 유형에 대한 그룹핑에 대한 접근. 또 하나는 내가 소명 능력이 상대적으로 좋냐, 문제풀이 능력이 상대적으로 좋냐, 표현 능력이 상대적으로 좋냐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그 대학들을 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실기를 잘해 못하냐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실기 유형이 뭐냐를 찾는 게 바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실기 능력이에요. 자, 지금 보시는 전형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는 내신, 교과 이꼴 내신입니다. 다른 거 안 보고요. 내신 성적만 보고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단 대부분은 수능 최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형들에 해당하는 학교들은 대표적으로 홍익대 캠퍼스 자율전공 그리고 예술학과를 토대로 한양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모집 인원이 굉장히 좀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과목도 좀 차이는 있고요. 그 다음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다른 건 안 보고 국어, 영어, 수학만 봐요. 그래서 학교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과목들이 다른데 특징은 간단하게 따지면 이렇습니다. 이 학생부 교과전형은 대부분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학교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록 기준은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대로 있으니까 따로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능 최저도 조건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느 전형보다는 챙겨야 될 게 좀 많은 유형의 입시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실기 미포함 전형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학부에서 딱 6명을 선발을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특별하게 내신이 이래야 된다는 조건이 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정성평가라는 방법을 도입을 많이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렇게 말을 구분을 하는데 정량평가는 내신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9점 이런 식으로 수치화시켜 주는 건데 정성평가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수치화시키지 않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보세요. 입학 사정관들이. 그래서 이 친구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주관적인 개입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홍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보지 않아요. 출신 고등학교를 보지 않고 그냥 이 친구의 표면적인 성적, 이수단위 등급, 이수단위 등급 이런 것만 넣어가지고 계산기로 돌리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 학생의 학교를 봐요. 그리고 홍대 같은 경우에 보편적으로 상위권 학과가 디자인학부, 섬유 패션, 그리고 미대 자유전공, 그리고 회학과 이 4개의 학과가
홍대에서는 내신을 가장 높게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높은 학과들이 보편적으로 2.1등급 정도에서 합격을 해요. 물론 1단계를 통과하는 성적은 저보다 좀 낮은 경우도 꽤 많아요. 2.4등급이 통과하는 경우도 있고, 미자전 같은 경우에 특수하게 예전 같은 경우에 3등급대로 통과한 적은 있지만, 합격생, 최종 합격이 중요하죠. 최종 합격생 범주는 대부분 1.5에서 1.9 사이가 일단 가장 많고요. 간간히 2등급 초반대도 합격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대도 서울대하고 마찬가지 정성평가로 선발을 해요. 그리고 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그보다 조금 더 낮은 급의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이 학교들은 일반적으로 3등급 선에 있으면 아이들이 지원을 고민해 볼 수 있어요. 2등급하고 3등급 사이에 있다면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독특한 점은 이제 이 전형은 홍대가 거의 유일해요. 가장 많은 인원을 뽑았죠. 선발을 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화여대입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대부분 학과마다 단위수가 뭐 3명, 4명, 뭐 많아봐야 7명, 10명 이 정도밖에 선발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고 좁습니다. 이 학교들은 대부분 내신 성적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이 있어요. 즉,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활동으로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내 비교과 활동이 그 학교 인재상에 부합하게끔 설계가 돼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다음 실기 다단계 전형. 수시 모집에서는 상위권 대학들이 대부분 실기 다단계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셔도 서울대, 서울시립대, 이대, 과기대, 숙대, 한양대, 응미가 실기 다단계 선발 제도인데, 특이한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는 내신으로 먼저 성적으로 먼저 1단계를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실기를 가지고 먼저 걸러내는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 서울시립대는 작년부터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는 3단계를 거쳐야 돼요. 내신 성적, 실기, 그리고 면접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화여대는 계속해서 기존처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과기대도 마찬가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숙대도 마찬가지고요. 단 숙대는 다른 과는 대부분 1단계에서 10배수로 선발을 하는데 시각 영상만 6배수로 선발을 하고 원서 접수할 때 자기소개서를 넣어야 되고 나중에 면접을 해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 한양대 응용미술교육학과. 한양대는 이제 캠퍼스가 2개가 있죠. 서울에 하나 있고 여기 안산에 에리카 캠퍼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디자인 관련된 학과는 전부 다 원래 안산에 있어요. 에리카 캠퍼스에 있고 서울에는 교육대, 사범대 안에 들어있는 응용미술교육학과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 내신만 가지고 1단계를 선발을 하는데 이 학교는 내신 플러스 비교과 활동을 다 보세요. 즉 내신이라고 저거 표기를 안 해놓고 학생부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이유는 내신 성적만 가지고 1단계 통과자를 가리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비교과 활동까지 종합적으로 보고 나서 1단계 합격자를 가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보편적으로는 내신은 2등급 정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주요 과목만. 주요 과목들이. 물론 수학은 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크게. 근데 특목고라든지 내신을 따기 굉장히 어려운 학교 출신들은 4등급 정도에서도 합격한 사례는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를 토대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실기 일괄 전형입니다. 가장 많은 선발 인원을 갖고 있고 가장 많은 학교들이 이 전형을 선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실기 반영 비율 정도로 학교를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보시면 대부분 이제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시냐면 실기 반영 비율이 높을수록 실기를 많이 볼수록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대학이라고 보시는 게 보편적인데 정시 모집에서는 그게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한데 수시 모집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 더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실기를 덜 반영하고 이렇지는 않아요. 고르게 본인 학교들의 성향에 따라서 방식만 다르게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말씀드렸던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국민대 같은 경우에 국민대는 보편적으로 실기대회 참석하는 학생 수가 3,000명에서 5,000명 사이에요. 3,000에서 5,000명이 실기대회 응시를 합니다. 자, 건국대는요, 선착순으로 이제 모집을 해요. 한 부당. 건대는 일반적으로 총 8개 부를 치르고 한 부당 1,250명을 제한적으로 받아요. 그러면 다 모으면 10,000명입니다. 자, 이 전형에서 중요한 건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대상, 금상, 은상, 동상, 특선, 입선. 이게 보편적인 수상이에요. 자, 보편적으로 특선은 4%에서 5%까지 줍니다. 그래서 특선까지
이 상을 받으면, 특선상이라는 상을 받으면 국민대는 이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요. 그럼 대상도 있고 동상도 있고 금상도 있고 위에 상이 이미 많은데 특선을 가지고 붙을 수 있을까요? 네,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는 해마다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아이의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면접 내용,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월등해야 되겠죠. 그리고 많이 없어져서 지금은 대표적으로 한양대 그리고 산육대 한 세대 정도가 이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정시 모집입니다. 정시 모집은 크게 다단계 전형하고 일괄 전형 그리고 비실기로 나눠 드릴 텐데 다단계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딱 4개 학교만 선발을 하고 있고 방식은 수능으로 1단계를 거친 다음에 2단계에서 실기시험을 본다라는 개념이고요. 지금은 이제 뭘 더 집중적으로 보시게 되실 거냐면 성적이죠. 지원이 가능한 성적권대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가인데 이것 또한 뭘 기준으로 제가 이제 여기다가 숫자를 써놓은 거냐면 학교마다 들어가는 수능 영역이 달라요. 어떤 학교는 국어를 필수로, 어떤 학교는 선택으로, 그리고 어떤 학교는 33.3%로 동일하게, 어떤 학교는 뭐 40%, 20%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그 공식에 입각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홍대 같은 경우는 국민대하고 동일하게 3개 과목을 똑같이 33.3%로 반영을 하되 영어를 필수로 합니다. 나머지는 잘한 것 2개를 추가하죠. 홍대 같은 경우에 정시 모집에서도 서류가 굉장히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국민대는 학과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국민대는 대부분 디자인학과들은 3배수만 선발을 하고요. 공예과, 금속하고 도자만 5배수로 선발을 하는데 이 5배수로 선발하는 학교가 아무래도 학과가 성적 반영이 조금 낮아서 보편적으로 국민대 방식으로 100분이 86% 정도면 지원을 고려하기 시작을 하고요. 디자인학부는 100분이 90 이상 때부터 지원을 고려를 합니다. 자, 서울시립대는 수학 필수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학을 반드시 반영을 해요. 즉 4개 영역들을 다 반영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낮을 건데 성적은 절대로 낮지 않습니다. 수학을 포함해서 90%에 육박하는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과기대 국민대보다 조금 더 낮은 성적권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학교들의 이제 특징들을 하나의 이제 차트로 묶어보면 간단하게는 실기 반영 비율로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이름을 대략 훑어보시면 내가 조금 알만한 대학이네, 유명한 대학이네 하는 것들이 대부분 실기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쪽에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렇지 않은 반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실기 반영 비율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특징을 보여주느냐? 즉 성적이 안 되면 쓸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무리 쓰고 싶어도 성적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하겠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30-40%에 해당하는 대학들은 경쟁률이 보통 3대1, 5대1 정도, 최상위권 학교들은 그렇고요. 중상위권 대학들은 보편적으로 10대1 안팎입니다. 그리고 하위권으로 내려가면 20대1, 많게는 30대1을 기록하는 학교도 있어요. 정시 모집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그만큼 치솟는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비실기 전형의 학교들입니다. 위에는 상대적으로 수학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수학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과목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학교고 밑에 있는 학교들은 반드시 수학 성적이 반영이 되는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학교들은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학과나 이런 것들을 봐도 좀 많이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모집 인원도 굉장히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맞는 방법은 뭐냐? 이걸 찾아봐야겠죠. 자, 나한테 맞는 방법을 보여주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희소한 아이들입니다. 자, 내신도 2등급 안에 들어있고요. 비교과도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수능 성적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실기도 굉장히 잘한대요. 굉장히 희소하겠죠. 이런 아이들한테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을 쓸 수 있다고는 하지만 모든 대학을 준비할 필요는 당연히 없겠죠. 이 친구들은 무조건 최상위권 대학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에서 서울대 실기시험을 보는 학교는 서울대 한예종이 거의 이제 대표적일 거고,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홍대나 국민대나 이화여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다단계 전형인 실기 전형인 숙대나 서울시립대 또한 지원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친구들은 이 중에서 다 쓰라는 것보다는 나한테 조금 더 합리적인 거 혹은 준비하기 수월한 거 혹은 확률이 좀 더 높은 것들을 찾아서 가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이런 친구들이 보편적으로 정시로 넘어오게 되면 홍익대, 국민대, 시립대, 성대, 고대, 과기대 정도를 지원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런 성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초 디자인의 비율보다는 기초 소양평가 실기 유형을 오히려 더 많이 준비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평상시 서류 관리라든지 그리고 실제 나중에 서류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면접 대비 위한 교육들을 받게 되는 게 보편적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단계 아이들이에요. 내신 등급은 약 3등급 정도가 되는 친구들이고 비교과도 5월하고 수능도 앞에서 본 친구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실기가 이 친구들이 상일 수도 있고 중일 수도 있고 이건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내신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위권 학생부 종합전형학교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대부분 어떻게 선택하냐면 실기시험을 보는 대학을 선택을 할 거고 그 중에서도 다단계 전형이 아닌 대학, 서울시립대나 과기대나 숙대나 이런 데를 못 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친구들한테 가장 메리트가 있는 수시 모집 대학은 서울대와 한예종뿐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정시 모집에 조금 더 비중을 높은 케이스입니다. 즉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내신은 조금 좋지 않은데 수능이 좋은 아이들은 정시 위주로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로 기초 디자인보다는 기초 소양평가 유형의 실기를 조금 더 비율상 많이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중위권 학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신 수능 성적이 약 3등급 언저리에서 있고 나머지들도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친구들이 평상시에 실기 능력이 지금부터 조금 좋은 편이라고 한다면 이 친구들은 수시 모집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일 수는 있어요. 단 실기력이 지금은 조금 낮은 편이라면 수시 모집보다는 정시 모집에 조금은 더 비중을 높이시는 게 아이가 상처를 덜 받는 길이 됩니다. 차라리 아이가 그냥 4등급이다. 붙박이로 그냥 3등급 밑에다 이러면 기초수양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범주가. 근데 대부분은 성적표를 받으면 평상시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나오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실기 과목을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가장 많은 학생들에 속하는 이제 그룹입니다. 첫 번째 그룹인데 4등급 정도의 내신을 4등급 이후에 4, 5, 6등급 아까 말씀드렸죠? 그 친구들이 가장 보편적인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신을 갖고 있고 수능 성적은 약 4등급 정도를 유지해요.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앞에서 보셨던 최상위권 대학들은 준비할 필요가 없고 지금 현재 수시를 잘하고 있다면 수시 모집의 비중을 좀 더 높이시고 지금 실기력이 조금 안 좋은 경우라면 오히려 정시 모집의 비중을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 다음은 성적이 이제 조금 많이 안 좋은 케이스예요. 5등급 이상이 돼서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들은 일단 수시 모집이 의미는 크게 없어요. 의미가 없고 이 친구들 중에서도 특히나 성적이 안 좋은 친구도 성적이 안 좋기도 하지만 이 현재 실기 능력이 안 좋은 친구라면 미술을 시작한 지가 좀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성적도 지금 별로고 실기도 좀 별로 이런 상황이라면 수시 모집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반대로 학과 성적, 내신이든 수능 성적이 조금 안 좋더라도 실기를 현재 잘하고 있는 아이라면 당연히 이 친구들은 수시 모집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됩니다. 이유는 이 친구들은 이 성적 가지고 정시 모집에 수시 모집에 지원했던 학교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상위권 대학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바로 수시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케이스들은 많지는 않을 거지만 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실기를 조금 곧잘 한다,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지금 듣고 계시고 수능 성적이 조금 안 좋은 케이스라면 수시 모집의 비중을 조금은 더 높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더 낮은 경우입니다. 더 낮은 경우는 왜 예시를 들어놨냐면 어차피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에 지원하는 학교들이 거의 똑같을 거예요. 거의 똑같을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집중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본인의 선택일 수도 있는데 어차피 똑같을 거라면 수시 모집이든 정시 모집을 지원하는 대학이 똑같을 거라면 기회를 한 번 더 가져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을 무리하게 다 쓸 건 아니지만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을 고루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지방대를 선택해서 빨리 입시를 끝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